かしいなんつったって、ねおかしい人おかしいったって知らないんですよ。はいだからこれがあるから、まあお医者さんを派遣した方がいい。もう今回ですね、韓国って本当にバカなのあ言っちゃいけませんね。愚かなのと同じですか？似たような 지금 일본은 혐한 열풍 중. いわゆる慰安というのは単なるその当時は合法だった売春婦だったからです。に差し出すものが何もないんです。あるとすればムン・ジェインの首くらいでしょうか。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열풍 속에 정체를 꽁꽁 숨기고 활동하는 기묘한 남자가 있습니다. 신랄하게 한국을 험담하는 그는 놀랍게도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야, 참. 근데 이런 혐한 열풍에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게 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씁쓸한 건 그와 비슷한 한국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번 주제의 제목은 창녀 위안부의 진실 편이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창녀 위안부의 진실이요. 자기들 뇌피셜로 증언한 것처럼 헌병대가 와서 칼차고 딱 들고 왔어. 일본도 칼차고 니네 조센징 이 새끼예요. 우리 딸 우리 위안부에 대일 제국에 바쳐라. 이딴 짓 안 했다고. 그 애미들이 다 팔아먹은 거라고 위안부들을. 저 무슨 소리입니까 위안부 저게? 벌던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벌던 1년 번 것보다 한 500배를 더 벌었다고 그랬어. 500배인가? 500배인가? 그 시대에서 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죠? 오늘 저는 아주 정의 구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정의 구현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죄송스럽네요, 제가 진짜로. 아유. 저 우길기를 보면서 대일본 제국 만세. 한국인이죠, 지금? 해주생 맞습니다. 아웃 이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네. 아우 정말 충격이네요. 정말 너무나 욕을 하고 충격적인- 싶어요, 제가. 방송이지만. 근데 왜 저럴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일본 열도에선 유명 인사가 된 정체불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화제의 신간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 신시아 리. 출판 시장 불황에도 그의 저서는 누계 60만 부를 돌파했는데요. 엄청나네요. 전날에. 単純計算すれば、7000万円の印税が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と推察できますね。 추정되는 출판 수익만 무려 8억여 원. 20만 부가 넘게 팔린 첫 책. 한국인의 부끄러운 한국 이야기며 한국인은 왜 돈을 갚지 않는가 등 제목부터 한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물씬 풍겨나는데요. 참. 일본의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수출에 특혜를 주던 제도에서 다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베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실은 원화금세로 일본에 갈 여유가 없어진 사람들이 노제팬, 우리는 애국자라고 소란을 피우는 비율도 있겠죠.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 일본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냐며 노 재팬 운동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사회상뿐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독특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내맞은 값이라며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고 유 씨는 말했습니다. 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엔 이자 대신 사람을 때리는 풍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든 뭐든 자신의 주의, 주장의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이 옛날에 한국에서는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후걸하는 데 아이들을 유료로 빌려주는 조직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와. 한국을 비판하는 한국인 작가이자 파워블로거 신시아 리. 그는 누구일까요? ほとんどの人は知らない。出版社の編集者も知らない。 누구도 그 시체를 모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신시아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설이 더 훨씬 더 많다. 필명은 신시아 리. 1970년대에 태어난 한국인 치과 의사란 것뿐
진짜 이름도 얼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체를 숨기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本名や住所が分かったらもう詐欺されるでしょ。お国の方は激しい人ばかりだから。石を投げられるであるとか嫌がらせを受けるとか、そういうことを恐れてですね、匿名にしているという可能性も十分あると思います。 정체가 알려지면 분명 한국인들이 테러를 할 거랍니다. 뭐라고요? 누가 테러를 해요? 한국에서 진실을 말하면 상당히 위험한 듯해서 걱정입니다. 이 사람 괜찮으려나? 안부가 걱정되는데. 있지도 않은 테러가 두렵다며 신시아리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국인이 무조건 일본을 싫어한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일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물에 일본 욕이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런 게 있나요? 처음 본 적이 없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라고 불리게 되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신시아리가 묘사한 한국의 모습은 한국이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는 반일 교육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 모두가 반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강조해온 신시아리.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신시아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더 알기 위해 그의 블로그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그가 여행을 갈 때마다 함께 해온 예쁜 인형이 눈에 띕니다. 혹시 인형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도쿄에서 인기 있는 한 인형 상점을 찾았는데요. ここはレナちゃんだと思う。変えられます。ウィッグも変えますし、目の色も変えられます。 사진 속 인형의 정체는 구체 관절 인형. 아, 인형의 관절 마디가 보이네요. 그렇죠. 사용자의 취향대로 머리와 몸통, 다리는 물론 눈까지 조립할 수 있는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런 게 있어요? 제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パンと普通のザクとあと濃いザクとっていう大体こうで割と濃いところですね。この趣味をやってる方は。 신시아리의 블로그를 보면 인형 메이크업은 물론 미용실을 방문한 흔적도 있고요.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찍은 흔적도 보입니다. 공을 많이 들였네요. 신시아리가 2달 전 인형 사진을 찍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와. 신시아리가 찍은 사진 속 장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 보니까 여기 맞네요. 똑같네요. 때마침 전문 장비까지 동원해 사진을 찍고 있는 인형 마니아에게 그의 인형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旅館だったら浴衣に着せたり、ディスリーだと可愛い洋服に合わせたりとかしてるので、多分相当その子を可愛がってると思います。 여행 장소와 상황에 맞게 특별한 옷을 주문 제작해 입히는 인형 마니아인 것 같다는 의견. この趣味持ってる方は結構お金かからないんですか？もうみんな必死ですよ。うち服自分で作ってるから服は買わなくていいんですけど、年間40-50万はかかるのかな。 와, 많이 드네요. 인형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마니아라면 스튜디오에도 자주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お名前をお伝え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予約された方でお名前を拝見すると、もしかしたら韓国の方かなって思われる方はうちのスタジオにはいらしてましたね。それいつですか？一昨日ですかね。 이틀만 먼저 왔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쉽네요. 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문 기록을 좀 더 살폈는데요. 진짜 아쉽네요. 7月の2週目ですね。 아무래도 신시아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日本はかなり個人情報すごく厳しいので、もしかしたらちょっとスタジオの問題にもつなが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ので、ちょっとそこはテレビで流すとすいません。 더 이상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단서는 그의 글뿐. 지난해 한 잡지에 기고한 글만 봐도 신시아리가 위안부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일본 측의 문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개입했다는 문서가 공개됐건만 일본 정부 또는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분명히 있는 증거를 왜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 위안부는 매춘부입니다만 말이죠. 아, 참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수법은 일본이 계속 일관성 있고 옳고 한국은 일관성도 없고 일본 우익 주장하고도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완전히 똑같고 人を人さらのように連れてきた事実が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それは証明されていない。今の貨幣価値にすると年収2000万前後一般的にあったと言われてて、それが韓国が性奴隷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整合性がなくてデタラメですよね。 너무들하네요 정말. 심지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혐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선화, 접대부 출신이던 그녀는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쳐 왔는데요. そして目上の人の前では眼鏡をかけちゃいけません。眼鏡かけた人がいるね。眼鏡かけてるよね。 허술해 보이는 강의와 달리 역사, 문화적 식견이 담긴 저서를 80권 이상 낼 수 있었던 데는 비결이 있었답니다.高橋사장이 미스오의 문전력으로 만드니까 자기가 고스라이터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책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어. 그래서 대필 작가를 쓰면서까지 굳이 한국인 저자를 앞세워 책을 펴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한국인이 스스로 한국을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해 주는 것. 지금까지 일본의 우익들이 해왔던 비판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당사자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 아이고 참. 한국인의 주장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체를 감추는 신시아리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本当に男性なのか、本当に40代なのか、本当に韓国人なのか、何もわからないわけですね。我々読者は検証できないわけですので、そうしたその疑問もどうしても感じてしまう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ただゴーストライターがいて何人もいる可能性はあると思う。あると思うよそれは。だってこんなに彼は日本語の勉強をよくしてるから日本語がこんなにうまいんでしょうけど、こんなに短期間に日本人だってこんなに短期間にこんなに文章を書いて本出すの大変なことですよ。 5년 동안 낸 책은 총 17권. 1년에 서너 권을 혼자, 그것도 외국어인 일본어로 쓰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잘 많이 썼네요. 작가 신시아리, 그 뒤에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일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교수들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 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티브인 일본인 교수가 보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깝다. 어떤 국이 있더라도 탕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일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구별해서 그랬는데 이 신시아리의 글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그렇게 짧게 잘라서 한국인이 자주 실수하는 어색한 일본어도 없고 마치 일본 사람이 쓴 것처럼 유려하다는 게 공통 의견. 신시아리는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적은 이 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많이 찍거든요. 일본어 문도 그렇고 한국어 문장에 7개가 찍혀져 있는데 쉼표의 장소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어를 먼저 쓰고 한국어로 번역했다. 아무래도 일본어를 먼저 쓰고 그 내용을 한국어로 옮긴 듯하다며 일본어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
그러고 보니 1월 1일은 물론 특별한 날마다 신사참배를 하는 걸로 보아 혹시 일본 사람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아닌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응원했던 기록도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보면 영락없는 일본인. 하지만 일본인이라기엔 뭔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니다. 야, 진짜 궁금하네요. 그거는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문화, 한국인의 문화 부분은 일본인이라기엔 한국의 일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 특히 의사, 변호사와 결혼하고 싶으면 아파트, 사무실, 차열세 3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했습니다. 일부 문제죠. 네, 옛날 얘기고요. 社会で起きていることについて触れられていますので、完全に日本人がその創作をし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のもちょっと無理があるのかなと。日本人の手助けを借りて、一応は韓国人がなんかアイディアを出したりしてるのかなというのが私の想像です。 한국 문화를 잘 아는 한국인과 글을 쓰는 일본인의 합동 작품이 아니냐는 주장도 들려옵니다. 평범한 치과 의사였던 그에게 작가 제의를 한 것도 출판사였다는데요. 신시아리의 책을 전담해온 출판사 후소샤. 이곳은 역사 왜곡 탓에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컸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든 극우 성향의 출판사입니다. 아시아의 식민지가 아니라 근대화시켜졌다는 논리의 시작이 이 신시아리의 첫 작품이 저는 그 부분이었다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의심스럽고요. 급기야 신시아리의 첫 글이 후소샤 역사 교과서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것. 신시아리, 그는 누구일까요? 정말 그의 뒤에 일본 우익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진짜 어떤 인물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만났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한국인이 맞는지 배우에 누가 있는 건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일본 출판계도 상당히 불황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뭐 신시아리의 책도 그렇고 이 혐한 책이 상당히 많이 출판이 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좀 신기해요. 안타깝지만 이 혐한 책이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인데요. 혐한 붐이 일기 시작하고 10년간 이 출판된 단행본만 200권이 넘고요. 현재 서가에서 볼 수 있는 책 제목만 하더라도요. 한반도는 왜 항상 지옥이 반복되는 것일까?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한국, 문재인이라는 재앙 등 이 부정적인 책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시아리의 책을 잇따라 펴낸 후소샤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으니 편집자 얼굴 역시 노출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왔는데요. そういう何か例があるんですか？いえ、例はないので、本当にあくまでもこう私どもとしても想像するしかないんですけれども、我が社としてもそのシンシアリー先生のの正体ですね、いわゆるプライベートなことが一切外に漏れないようにというふうにこの5年間最大の注意を払ってきましたので。 비록 전례는 없지만 한국인들이 신시아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는 건 단지 작가의 신변 보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그리고 私の方でソウルにお伺いしましてお目にかかって、本を出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お話とか本当にシンシアリー先生が韓国人の方なのかということを確認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를 직접 만나 여권까지 확인했으며 그의 글을 대필하는 전담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시아리가 한국인이라면 그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신시아리는 치과의사 출신 70년대생 남성. 각각 지역에서 3시간, 왕복 7시간, 2시간 반 거리에 살았다는 단서로 지역을 추렸고요. 치과에 있던 인형 사진과 그의 치과가 2층에 있다는 구조도까지 확보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2017년 3월에 일본에 갔으니 그 즈음 폐업 신고한 치과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작진 고생 많이 했겠네요.
필명이 신시아리인 만큼 원장이 이 씨였고 2층에 있던 폐업 치과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또 다른 치과로 운영 중인 이곳. 지금 계시는 원장님 찾으다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예전부터 여기서 쭉 치과를 하셨다고. 네, 15년. 이름만 바뀌었지 15년간 같은 원장이 운영해왔다는 것. 이 씨 성의 원장이 운영한 또 다른 치과. 1층에 미용실과 같은 업종인 이용원이 있는 만큼 기대를 품고 찾아갔는데요. 아예 운영이 중단된 상태. 전에 있던 치과에 대해 물어볼 곳조차 없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치과 위가 횡한 옥상인 걸 보면 신시아리의 치과와 건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네요. 이 지역에선 결국 해당 치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후보지. 놀러 간 건지 사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신시아리 블로그에 사진이 담긴 지역. 유력한 후보지였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70년대생 이 원장 찾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비슷하네요. 간판이 없는 걸로 보아 가정집 같은 3층에 4층엔 슬레이트 지붕까지 신시아리 블로그 속 건물 구조와 꼭 닮아 있습니다. 제작진 대단합니다. 물론 그가 운영한 치과라도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그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그거는 지금 한국에 안 갔을 텐데.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일본으로 가시는데. 일본이요? 일본 찾았네요. 전에 있던 이 씨 원장이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여기 요런 강아지 인형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치과병원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이쪽에도 올려놨을 때. 여기예요? 강아지 인형에 3층에 있는 가정집 그리고 그가 살았다는 옥탑방도 확인했습니다. 신시아리가 살던 곳을 찾은 거네, 그렇죠?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한국 사람 맞네. 그리고 아마도 이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듯한 블로그 사진까지. 와, 똑같네. 한국의 치과의사였던 신시아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작가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 자기 그만두고 이거가 작가야 되는 거야, 그치? 아무도 몰라도 엄청 멋진 거지. 일본에서 작가를 하겠다는 말은 큰 충격이었답니다. 그럴 만한 낌새가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평소에 그러면 뭐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잘 없지만 얘기는 하지. 본인 주장이 그렇게 강하신 편도 아니셨어요? 주장 없어. 한잔하는데 차만 타면 220도 가는 사람. 근데 그걸로 푼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장 어디서 푸냐고 그러겠어. 그걸로 푼 걸로. 본인 주장도 없고 조용한 사람일 뿐. 딱히 일본에 우호적이지도 한국을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게 동료 치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기억입니다. 워낙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있을 때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잖아요. 워낙 조용한 친구니까. 수소문 끝에 신시아리의 대학 시절 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잘했어요, 그때. 동시 통역해주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초대를 해서 집에서 그걸 줬지. 일본에 관심이 많이 있어. 자기가 그린 만화를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써서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만화 작가로 간 줄 알았어요, 사실. 일본 만화나 게임 등 일본 문화를 좋아했고 동시 통역을 할 만큼 일본어를 잘할 뿐 사회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었다는데요. 단지 일본을 좋아하던 평범한 치과 의사는 어쩌다 대한민국의 칼침을 꽂는 혐한 작가가 된 걸까? 다시 한번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방송이 나가면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글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신변에는 과다 싶을 정도로 주의해 주세요. 살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지금 위협을 당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런 근거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를 통해 한국을 배운 사람들한텐 어쩌면 당연한 반응.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요? 그의 말이 곧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져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제 그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보셨다시피 뭐 베스트셀러 작가고 파워 블로거고 분명 신시아리를 통해서 한국을 접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만 해도 좀 씁쓸하네요. 네, 지난 8월 7일 저희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공부방에서 벌어진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방송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성추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폭행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폭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실화탐사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에 대한 폭행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